한국 현대문학사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천재 이상의 작품에 대해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해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상의 작품이 난해하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고, 그 중에서 오감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저는 오감도가 난해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상에게 물어도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상의 뛰어난 재능이 빛나는 많은 비어법과 시작법과 눈부신 장치들이 손쉬운 해석과 이해를 막아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문학적, 시적, 그리고 지적 재미도 없는 것 속에 살아와서 새로운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찌 100년 아니 수백 년이 걸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만과 망상 때문입니다. 이상이 진수라는 문장을 그대로 순순히 읽으면 해석되고 이해될 것인데 결코 순순히 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술을, 시를 학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시와 시인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가령 오감도 시제 1호 2연가 3년을 순순히 읽으면 이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인의 예해, 예해는 아해입니다. 13인의 예해를 1에서부터 10까지 2연에 배치했습니다. 그 10명 모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3년에 나머지 11에서 13까지 배치해서 역시 무서워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진술은 13명 모두가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명 모두가 무서워하는데 3년 마지막 행에서 갑자기 무서운 예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존중과 교만으로 갈립니다. 교만은 숨도 쉬지 않고 확신합니다. 자아분열, 현대인의 공포심리, 상호불신 등 서양의 온갖 학설이니 권위니 문예사조니 관점이니 하는 가져와 스스로 시각장애 안경을 쓰고 망상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시인과 시를 존중하는 순순히는 이렇게 읽습니다. 13명 모두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서운 예해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13명 안에서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배신자가 났다는 것으로 읽는다. 특히 무서운 예해라고 명명해서 이상은 배신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13명 안에 배신자가 생겨났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한다. 즉 13명은 무서워하는 예해와 무서운 예해로 갈라져 분열되었다고 읽는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배 당시 13명이 무서워하는 동료의식을 버리고 역으로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어서 13명을 분열시킨 배신자가 누구일까요? 1초도 안 걸리고 친일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학설이, 권위가, 문예사조가, 관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시인과 시를 존중하지 않는 교만과 망상일 뿐입니다. 친일파라는 하나를 읽어내면 13인이 강제 한일합방 당시 조선인구 1300만이라는 것, 도로가 신장로라는 것, 질주가 식민지 노예의 삶이라는 것, 막다른 골목이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붙이면 오감도 시제 4호에 순서를 바꾼 1931.10.26이 있습니다. 0.1과 함께 이 숫자에 대한 무수한 학문적, 수학적, 물리학적, 의학적 등 많은 허언이 있습니다. 저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1979년 10월 26일을 46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년 10월 26일만 되면 한 번씩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지 불과 25년 지난 때에 발표한 오감도에서 진술하는 10월 26일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1931년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 아닙니까? 아직도 진정한 해방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 더 붙이면 오랜 세월 오식이라고 하다가 근래에는 조라고 하는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입니다.
이상은 오감도에 무려 100개가 넘는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라고 하는 이상이 100개가 넘는 한자를 잘못 쓸 수 있습니까? 또 할 일이 없어서 의미 없는 조어나 만들고 있었다고 믿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를 오식이라고 조어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한자 이름은 오식입니까? 아니면 조어입니까? 이상은 한글 문장을 한자 이름 짓는 방식으로 한자에 숨긴 것입니다. 그냥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장과 문장, 명사, 동사, 부사, 조사, 형용사, 전미사 등으로 치밀하게 문장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상을 존중하고 시를 존중하면서 이상이 왜 이런 한자를 썼을까 한두 번만 스스로 질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교만한 망상으로 오식이니 조언이 함부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은 결코 학문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평론도 아닙니다. 오감도 시제 15호의 건총은 권은 주먹건이 아니라 문서건입니다. 따라서 시제 15호의 건총은 문서총이라는 것은 그냥 읽으면 압니다. 그래서 문서총으로 내 심장을 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두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문서건의 총총인데 이를 주먹건의 총총으로 읽고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입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총으로 쏘아서 목숨을 끊어 죽이려고 한다는 해석은 권위입니까? 학문입니까? 평론입니까? 권위도 학문도 평론도 아닙니다. 교만한 망상일 뿐입니다. 이상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문시를 쓴 시인이 있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일문시를 쓴 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시험한 것이고 동시에 조롱한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축무한육면각체는 해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목만으로도 이상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육면각체의 건축은 콘크리트 건물을 의미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퍼뜨렸던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육면각체 건축이 무한으로 세워져 올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너희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와 군국주의 침략은 콘크리트 육면각체를 무한으로 세우려는 허망한 망상에 불과한 짓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이상의 통렬한 비판이고 조롱이고 또한 경고입니다. 건축 무한육면각체에 포함되어 있던 일문시 중에 두 편을 이상은 뒤에 번역대고해서 시제 4호, 시제 5호로 오감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제 4호는 제국주의 일본 강제 합방으로 조선은 뒤집어졌고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친일파가 등장해서 둘로 쪼개져 분열되었다. 나 이상은 이를 치료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형벌을 조사하고 심리해서 무덤으로 보내겠다. 이상이 독립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시제 5호는 강제 한일합방은 반동가리 외놈이 날개가 커도 날지 못하고 눈이 커도 보지 못하는 덩치만 커진 괴물을 만든 실패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편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강제 한일합방과 식민 지배에 대해 이상은 격렬한 비판과 조롱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발표한 것은 일본보라는 겁니다. 반동가리 외놈들은 해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이 담긴 항전입니다. 이상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때에 일문시 건축 무한육면각체를 발표했습니다. 김수영이 공자의 생활란에서 말하는 본질을 왜 보지 않습니까? 이상이 쓴 일본어 시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그 어떤 시보다 항일시이고 1인 전쟁의 시입니다. 또한 그 누가 당시 제국주의 일본 왕을 해부육시하는 시를 당당하게 일간지에 발표했던 적 있습니까? 무엇이 친일파입니까? 이상은 위대한 천재 민족 시인입니다. 그를 학문적 교만과 망상의 수렁에서 한시라도 빨리 건져내야 합니다.